자, 우리는 이제 함수의 극한하고 이제 연속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단원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 이제 1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2단원이 미분, 3단원이 적분. 이렇게 생각보다 단원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3개 단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하고 적분, 이제 미적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미분하고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분하고 적분이 사용되는 어떤 정의에 해당되는 극한이라는 부분을 먼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단원은 이제 미분과 적분을 하기 위한 기초 단원이, 준비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극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이름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가 있니, 얘들아? 무언가 이렇게 뭐 끝까지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x가 a일 때 함수의 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수렴이라는 용어하고 얘들아 발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왜? 두 단어의 어떤 느낌적으로 수렴은 뭐지, 얘들아?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치? 의견을 수렴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 지금 모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발산은 뭡니까? 퍼지는 거 말하겠죠. 퍼지는 거. 그치?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수렴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모아지는 거거든. 특정한 값으로 모아지다 보니까 얼마로 모아지느냐라는 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겠지. 근데 발산이라는 거는 그냥 퍼지는 거야. 퍼진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 양의 무한대나 음의 이제 무한대로 두 가지의 방향으로 퍼지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실제 이제 고등학교 수학 우리가 이제 뭐 문제 풀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발산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발산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발산은 그렇게 우리가 다루지 않고 수렴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뭐 한다?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x가 a일 때 함수의 수렴 발산.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x가 이제 a로 이제 다가가는데, 자, x가 a로 다가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용어를 쓸 거거든. 자, lim 쓰고 x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기호를 쓸 건데, 얘들아 이제 fa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지? x가 a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그쵸? 자, 우리가 이제 값이라고 불려지는 함수에서 값이라고 불려지는 용어들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지? 함수값 있었고,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있었지. 자, 이것처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뭐 극대값, 극소값 뭐 이런 어떤 값들이 있을 거야. 자, 값이라는 거는 얘들아 x값을 말하는 거니 y값을 말하는 거니? y값을 말하는 거야. 잘 기억해. 그래서 무슨 값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떤 특정한 x 위치에서의 y 값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우리 함수값인데 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x가 a에서의 극한 값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자, 어떤 단어가 붙었어? 값이라는 단어가 붙었지? 그럼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될 거는 x 위치야, y 위치야? y 위치가 되겠지.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a 한번 보세요. 자, 극한 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표현이야. a는 아닌데 a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아니야. a가 돼버리면 걔는 뭐가 되는 거니? 함수값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a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는 거지 a를 딱 도착하는 건 아니야. a에 도착하면 걔는 어떤 개념이 된다고? 함수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x가 이제 a라는 값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가 있죠. 부른 것처럼. 자, 이렇게 좌측에서 다가가는 경우가 있고 우측에서 다가가는 경우가 있겠네. 좌측에서 다가가는 걸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우측에서 다가가는 거 뭐라고 하겠어? 우극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알겠니? 그리고 좌극한과 우극한은 우리가 용어로 어떻게 쓰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간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간다. 그런데
좌측에서 다가간다라는 거는 A라는 어떤 값보다 작은 값에서 다가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보다 작다라는 의미로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극한이라는 거는 A로 다가가기는 다가가는데 큰 쪽에서, 큰 쪽이라는 거는 A라는 값보다 더 큰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 아, x equal a의 좌극한 값, x equal a의 우극한 값 이렇게 부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짜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뭐라고? y 값이 x 값이 아니고. 자, x가 이렇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y 값은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하면 되냐면 그래프를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프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다가갔는데 여기에 있는 이 y 값이 누구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x가 a라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y는 어떤 값을 목표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느냐, 목표 값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l이 되겠지. 그러면 좌극한 값 얘는 뭐가 되겠니? l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시죠? 자, 이쪽에서도 한번 다가가 볼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얘도 이쪽으로 다가가겠지. 그러면 얘도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니? l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은 어떠한 값이 같아질 때 우리는 얘를 극한 값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야. 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fx 함수는 여러분 눈에 볼 때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끊어져 있지가 않잖아. 그치? 이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는 연속함수라고 부를 거야. 무슨 함수라고? 연속함수. 자, 이러한 연속함수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떤 임의의 목표점을 딱 잡았을 때 x의 목표를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떨 수밖에 없겠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 자,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다가왔다가 얘가 이렇게 가. 그러면 이렇게 x equal a라고 한다면 좌극한은 당연히 얘가 되겠지. 그치? 이해 좀 되고 있습니까? 우극한은 뭐가 되겠지 얘들아? 이렇게 와서 얘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거, 값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들아? x값, y값? y값이니까 목표점을 딱 찾았으면 항상 y쪽을 쳐다봐야 돼. 얼마인지 y쪽을. 알겠지? 위치가 어딘지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런데 극한값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좌극한 값이 있고 우극한 값이 있고 극한 값이 있어. 알겠니? 좌극한이나 우극한 값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왜? 한쪽 방향만 뭐 하는 거니까? 체크하는 거니까. 그리고 극한값이라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다가갈 때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니? 일반적으로 극한값이라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을 통합해서 말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A 뒤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 무슨 표시? 풀이나 마이 표시가 없어. 그러면 얘는 그냥 A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말이야. A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fx의 식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그래프로 다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니네가 심지어 못 그리는 그래프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 좌극한 값을 구해보고 우극한 값을 구해보고 두 개 값이 같은지를 가지고 극한 값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을 향해서 다가갈 때 우리는 뭐 한다 그래?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이야기 한번 잠깐 볼게요.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고, 상수함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생긴 함수니? x축에 평행한 함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값 내가 어디를 포인트로 잡든지 간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항상 뭐 하겠어? 그냥 C로 같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이런 거 사실 뭐 나옵니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문제지. 그치? 자,
뭐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에서 이거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는 실제 이제 뭐 이런 거는 안 만나요. 너무 쉬운 거라서. 누구를 먼저 체크하냐? 얘를 딱 보면 이거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지.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식이 주어지면 얘들아 이걸 보는 거야. 내가 이거를 조사하려고 하는 그 x 위치에서 얘가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함수인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연속 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야. 아니면 끊어져 있는 함수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1차 함수 같은 경우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붙어 있잖아. 이게 끊어져 있지가 않잖아 그냥. 그러면은 좌우칸 우우칸 따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좌우칸이나 우우칸 하나만 조사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냥 여기 x값에다가 이 숫자를 뭐하면 돼?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얘들아? 2가 되겠지? 자, 계산 방법은 그렇게 되고 실제 식에서는 여기 볼게요. x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좌우칸을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우극한은 아니 함수값은 이렇게 극한값은 이렇게 따라가니까 여기 있는 2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함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선생님 여기서 너네 뭐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하고 y는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자, 얘는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면 얘들아 fx하고 gx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같은 함수, 다른 함수? 같은 함수? 이거 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건 알지? 그 정도는? 그럼 같은 함수,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 그럼 왜 다를까요? 다르면? 정의역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정의역이? 뭐가, 그 무슨 말이지, 지금 예린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수학에서 얘들아 대전제가 있지. 뭐가 있어?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뭐가 될 수가 없다. 0이 될 수가 없다고.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원효가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졸면 안 된다. 정의역이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실수 전체가 되겠지. 근데 얘는 무조건 얘들아 분수 형태 꼴로 돼 있으면 수학에서는 분모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자연식으로 실수 전체가 아니라 x 이퀄 1이 아닌 실수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달라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얘는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x가 1이 안 되니까 x가 누구일 때? 여기 1일 때 여기 부분에 있어서 함수값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빵꾸가 뚫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분명히 두 개는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일 때? 분모가 얘들아 x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걔가 0이 되는 x값은 항상 뭐가 존재가 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그 x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친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x가 1이 되는 거는 아예 정의역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x 이퀄 1에서는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런데 자 이러한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는 얼마냐 이렇게 지금 한번 물어봤어.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은데 극한값은 그러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본 거야. 자, 극한의 개념은 뭐라고 얘들아? x가 1이 된다?
아니라고. 1은 안 돼. 1에 그냥 가까워지는 것 뿐이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군데가 있는 거지. 좌측에서 우측에서. y값도 결론적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그 값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x값도 약간 목표 개념이고 y값도 무슨 개념이야? 목표. 도달하고자 하는 그거를 말하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x가 이렇게 좌극한 1로 이렇게 좌극한을 가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 함수값이 있든 없든 내가 2로 향한다라는 거는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없는 거하고 극한값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극한값은 그러면 어떨 때 없냐? 그래프가 이렇게 함수값만 펑크 나 있을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뭐였을 때? 아예 그냥 끊어져 있을 때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분명히 정확한가 우극한이 갈고 있는 방향이 뭐하니까 목표점이 다르니까 도착점이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극한값이라는 거는 이미 도달했거나 또는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 지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수값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극한값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 지점의 함수값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쌤이 자세히는 지금 얘기를 못 해줘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근데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얘들아, fx가 지금 이런 함수하고 이런 함수가 우리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뭐를 극한값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얘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함수값도 있고 완벽히 연결되어 있는 함수. 얘는 함수값은 없고 그냥 연결만 되어 있는 함수. 이해되겠어요? 자, 1번에 이러한 상황이든 2번에 이러한 상황이든 극한값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았지? 맞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뭐 함수값이 있든 없든 극한값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상관없다. 됐어요? 자, 얘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함수값이 원래 함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고 얘는 함수값이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말하는 거지. 내가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 거에서 빵꾸는 뚫려있고 함수값이 따로 있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은 L이고 함수값은 베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함수값이 아예 없어. 아예 없어도 극한값 구하는 거하고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발산 봅시다. 발산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수렴을 배우기 때문에 발산이라는 개념도 잠깐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발산은 뭐냐? 여기 볼게요. 금방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x가, 자, 리미트 x가, 자, a로 다가가. 그랬을 때, 극한값을 한번 네가 조사해봐. 이런 문제야. 알겠지? 여러분들 그 교과서나 문제지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발산일 때하고 수렴일 때하고 얘들아 물어보는 문항이 달라. 발산일 때는,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조사하시 보통 이렇게 나와. 조사라는 말은 보통 발산이야. 그러면 수렴할 때는 어떻게 물어보냐? 다음 함수의 수렴값,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수렴할 때는 얘들아 뭐가 있어? 수렴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수렴하냐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고 발산이라는 거는 그냥 발산하는지 안 하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발산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반대로 아래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조사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뭐냐가 이놈의 새끼야. 자, 정신 차려, 정신. 정신 차려. 자, 여기 보시면 자, x가 a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지금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지?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되게 쉬워. 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x가 이렇게 가. 좌극한 구해.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봐. 어떤 값을 향해서 얘가 가니 아니면 그냥 계속 뻗어나가니? 계속 뻗어나가지 그게 발산이야. 어떤 값을 향해서 가면 그게 수렴이야. 그리고 그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발산이야. 발산은 우리가 두 가지 표시를 하는데 양의 방향으로 발산하면은 이렇게 팔자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표시합니다. 얘를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무한대. 알겠지?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한대로 쭉 뻗어나가기는 뻗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음의 무한대 이렇게 붙입니다. 알겠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양에는 플러스를 우리가 붙이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네. 자, 주의 써있네요.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기호. 뭐가 아니라는 거야? 수가 아니라는 거야. 기호야, 기호. 수는 아니다. 됐죠? 한없이 커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얘는 무한대라고 부르고 또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져나가면 이렇게 부른다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부른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발산은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할 만한 것이 아니야 그냥.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할 때 봐봐.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들아,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니? 일단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절대값이 있는 거는 얘들아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어떻게 밖에 없냐면은 잘 봐, 잘 들어. 졸지 마라 지금 오늘. 자, 이렇게 fx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통으로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x에만 이렇게 씌워지는 경우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통으로 씌워지는 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은 그냥 그리는 거지. 그치? 일단 그리고 나서 x축 아래에 있는 쪽을 뭐 하는 거야? 꺾어 올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어떤 그래프가.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얘를 뭐 하는 거야? 꺾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또는 y에만 씌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잘 다루지는 않아요. 거의 얘만 다뤄. 알겠지? 자, x에만 씌워져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쪽이 양수인 쪽만 놔두고 지워버리는 거야. 즉 x에 씌워져 있으니까 졸지 마라. 하여튼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 제일 힘들어. 정신도 풀어져 있지. 이제 다시 정신 차려 시작한 거야. 중간고사 이미. 네. 중간고사 며칠 남았다고? 지금 7월 며칠이냐? 오늘이 7월 6일, 9월 25일 며칠 남았냐? 80일 남았다 중간고사에. 공부해. 성적 안 나온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준비하면 성적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x에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x가 양수인 쪽만 놔두고 얘 지우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y축 대칭. y에 씌워져 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y가 양수인 쪽만 놔두고 얘 지우는 거야. 그리고 x축 대칭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다 배워서 알잖아.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건 다루지 않는 거야. 그래서 y에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는 주로 다루진 않아요. 일부러 약간 제한을 넣어서 다루긴 하지만 거의 다루지 않고 이게 통으로 씌워져 있거나 이렇게 씌워져 있거나. 됐습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둘 다 뭐 하는 건 얘들아?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리는 거지. 그리고 얘는 통으로 씌웠으니까 x축 밑에를 끌어올린다. 알겠지? 얘는 이쪽만 놔둔 다음에 y축 대칭한다. 이렇게 딱 바로 정리해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거는 얘들아 x에만 씌워져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생각해봐 얘들아. 얘하고 누가 더 좀 편한 느낌이 있니? 위에가 좀 편한 느낌이 있지. 왜? 그냥 무조건 그냥 끌어올리면 되니까. 맞죠? 그러면 얘를 니네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들아 양수라는 거는 잘 보세요. 양수는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없어도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냥. 맞죠? 음수일 때는 씌워주면 안 돼. 왜? 변화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양수는 뭐 하면 된다고? 씌워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건 금방 알잖아. 유리함수니까. 그쵸? 근데 온전히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너만 꺾어 이렇게 올리면 되고,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그럼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이렇게 간다? 올라가죠? 발산한다 하면 끝나는데 실제 이런 거 다루지 않는다고. 그냥 공부만 조금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프를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잖아. 그러면은 이 극한값 구하는 거나 발산 조사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자, 봅시다. 이런 거. 이렇게 돼서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네. y는 자, 절대값 x분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자, 이걸 얘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누구를 줘버리면 되냐? 얘 줘버리면 돼, 얘 줘버리고 뭐 하면 돼? 너는 그냥 통으로 씌워버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야? 원래 y는 x분의 1이 있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있는 애를 갖다가 뭐 하는 거니? 절대값 씌워. 자, 해볼게. 이렇게 돼 있네. 통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실제로 뭡니까? 이쪽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무슨 대칭? x축 대칭이 되겠지. y 대신 마이너스 y 온 거잖아. x축 대칭.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누구냐? 얘가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 정도 소화되시죠? 자,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0으로 가고 있죠? 0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얘 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무한대로 뭐 하는 거야? 빠지는 거야. 그런데 다만 음의 무한대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런 거 사실 뭐 발산에 대해서는 그냥 처음에 살짝 배우고 넘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뭐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미적분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할 테니까 문과 일단은 뭐 그냥 수투에서만 미적분 끝낼 친구들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잘 들으세요. 괜히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뭐가 있냐면은, 자, y는, 얘는 뭐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되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y는 x분의 1이 있고, 절대값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얘가 0이 되는 x만큼 뭐 하는 거야? 평행 이동한 것 뿐이지. 그렇게 해석이 되시죠? 얘는 이 그래프가 x로 1만큼 뭐 평행 이동한 거라고. 아까 얘가 어떻게 생겼었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x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냥 이 그래프란 얘기야. 아셨죠? 원영이 너 젊으면 진짜 큰일 난다. 자, x제곱분의 1.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유리함수 배울 때 뭐밖에 안 배웠습니까? 분모가? 1차밖에 안 배웠어. 2차, 3차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못 그려요, 지금은. 무조건 나중에 배워야 그립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얘들아, 지수가 짝수라는 거는 무슨 의미야? 앞으로 우리한테는 그냥 무조건 양수, 너는. x가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뭐라고? 양수, 그런 의미라고. 지수가 짝수는 나한테는 무조건 뭐야? 그냥 결과물은 무조건 양수라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 보세요. 이 정도만 선생님이 느낌을 줄게. 자, 얘들아, y 이꼴 x하고 y 이꼴 x 제곱하고 y 이꼴 x 세제곱. 선생님이 세 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y 이꼴 x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치? x 제곱이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잘 들어봐. 그냥 조금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도 돼. 지금 이야기는.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프의 원리야. 얘들아, 곱하기라는 게
어떤 수를 커지게 합니까? 작아지게 합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모른다는 표현은 좀 이제 아직은 좀 이제는 그렇고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표현해야지. 배웠으니까. 어떤 범위에 따라 0에서 1 사이면 작게 만들고 1이면은 그 자리고 1이면 그 자리잖아. 아, x든 x제곱이든 1보다 크면 커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 x제곱의 그래프하고 x그래프하고 보면은 어디가 항상 기준이냐면 1이 기준이야. 1이 뭐가 기준이라고? 얘가 기준이야.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서로 만나는 교점이야. 세제곱이든 네제곱이든 다섯제곱이든 10제곱이든 간에 상관없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만나는 거야. 거기서는 무조건. 왜? 곱하기 1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0에서 1 사이, 이 사이는 0에서 1 사이는 곱하면 곱할수록 뭐해? 작아져.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에서는 1차보다 작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따지고 보면 누가 더 큰 거야? 1차가 큰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3차 함수는 당연히 0에서 1 사이는 뭐가 돼야 돼? 2차보다도 더 낮아지죠. 3번 곱했으니까. 쉽게 말해 0.9. 0.9 두 번 곱하면 0.81. 3번 곱하면 0.729가 되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죠. 약간 이제 우리가 그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작았다가 확 커지잖아.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여기서는 더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정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고, 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미적분에서 이제 그래프 그릴 때 다 필요해. 분수에도 막 제곱, 세제곱, 막 위에도 막 제곱 이렇게 있을 때 막 다 그래프 그릴 거거든. 그런 것들. 미적분 배우는 친구들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얘는 우리가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x제곱은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아, 너는 그냥 절대값 씌웠다라고 봐도 상관없어. 그리고 어차피 그래프는 1차 말고는 다 뭐니 얘들아? 곡선이지.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뭘 판단하는 거야? 정확한 값을 판단한다기보다도 뭘 판단하는 정확한 값은 어차피 뭐 가지고 판단해? 숫자 집어넣어서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로 가지고는 우리가 개형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프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런데 절대값을 씌우니까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돼. 그냥 x제곱분의 1은 이런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으면은 1이라는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 하는 거야?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고, 1보다 큰 쪽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뿐이야. 근데 솔직히 녹색이나 노란색이나 우리가 뭐 그냥 뭐 개형 판단할 때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 이거 그래프 그려봐라. 안 배웠는데요? 안 배운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한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얘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여기 있는 애는 뭐 하면 돼? 이렇게 보내주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얘를 절대값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값 다 씌워주고 나버리면은, 절대값 씌우고 나서 마이너스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x축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되겠지. 어떻게 판단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x가 뭘로 갈 때?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갈 때 얘는 타고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데 음의 무한대로 가겠구나, 즉 발산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우리는 뭐 했냐면 얘들아, 리미트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우극한이나 좌극한일 때 극한값을 지금 공부를 해본 거야. 그치? 자, 극한값의 결론은 몇 가지가 있었니? 두 가지 정도가 있었지. 어떤 뭐 특정한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 안 그래? 또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었지. 지금 이거 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닌, 자, x 자체가 어디로 가고 싶냐?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 그래프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거를 조사해 보라고 하는 거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니? 이걸 한번 조사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어떤 특정한 a 값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x가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커지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가겠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여기 있는 이 땡땡땡은 지금 뭡니까? 딱 봐도 정근선이죠. 정근선은 뭐예요?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결코 그 값은 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아무리 가봤자 여기 있는 알파 값으로 뭐 하겠어? 머물겠지. 그러면 이 친구를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알파라고 답하면 되고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수렴과 발산의 차이는 뭐냐면 수렴은 어떤 큰 값이나 작은 값, 양수, 음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수렴이야. 뭐 1억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으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가고자 하는 목표가 정확하면 수렴이야. 발산은 그냥 한없이 뻗어 나가는 거야. 그냥. 알겠지? 여기서도 보시면 자 리미트 하나만 더 해볼게요. x가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x가 어디로 지금 가고 싶은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얘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의 종착점은 어디가 되겠니? 베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베타로 뭐 한다? 나도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해되시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극한값을 조사할 때는 이렇게가 있어. x가 어떤 a라는 특정한 값으로 갈 때가 있고 플러스 양의 무한대로 갈 때가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갈 때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야? 조사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이야기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고 뭐 굳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자 무한대하고 무한소라는 말이 있는데 무한대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무한소라는 말이 있는데 무한소는 이제 무한대하고 약간 반대 개념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자 이렇게 fx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 리미트 x가 0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x가 지금 0으로 간다라는 건 실제 0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0에 아주 가까운 뭐가 된다는 거야? 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이게 0으로 아주 가까운 값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걔를 무한소라고 이야기를 해. 무한소. 무한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fx를 구하라 그러면 뭐가 돼? 발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무한대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무한소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단어 자체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0은 아니고 그 뜻은 다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자 리미트 x가 얘들아 1로 갔을 때 x-1분의 x제곱 자 이렇게 됐을 때 원효가 그렇게 졸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뭐 다 개념 얘기하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거 니네들이 이거 약분한다라는 게 무슨 개념이야? 이 두 개 약분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뭐를 전제해 놔야 약분이 됩니까? x는 1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약분하는 거지.
맞지? x가 1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얘는 x가 지금 1로 가는 거거든? x가 1로 간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2를 만약에 집어넣어 버리면 1 빼기 1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런데 x가 1로 간다 이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실제 x가 1이 되지는 않아. 1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 1에 아주 가까운 값이야. 뭐 쉽게 생각합시다. 뭐 0.999나 또는 1.00001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값에서 2를 빼는 거는 아주 작은 값이 되겠지. 얘들아 아주 작은 값으로 나눈다는 거의 의미는 뭐니?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무한대분의 한 3이라고 하면 3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상수야, 상수. 알겠지? 얘들아 아주 큰 거분의 무한대분의 a 그러니까 숫자로 1이라고 해볼게요. 이 값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로 인정할 거냐? 그냥 0으로 인정할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어떤 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피자가 한 판이 있어. 피자 한 판을 우리 5천만 국민이 먹어. 그럼 얼마큼씩 먹겠니? 거의 안 먹는 거 똑같이. 그 얘기야. 얘는.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2를 갖다가 0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앞으로 뭔 소리냐면, 피자 한 판이 있는데, 네? 아무도 안 영판. 아니, 피자 한 판이 있는데, 0이라는 거는, 사실 얘는 0이 아니야. 0에 아주 가까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를 갖다가 아주 작은 숫자로 얘들아 나누면은 그 값은 어떻게 될까? 얘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쉽게 말하면 1분의 1억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1억분의 1분의 1은 얘는 뭡니까? 1억이죠, 1억.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상수가 있고 그 상수를 아주 작은 숫자, 즉 0에 아주 가까운 작은 숫자로 만약에 나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볼 거냐? 무한대라고 봐볼 거야, 그냥. 하여튼 좀씩 이제 하여튼 계속 좀 배워 나가야 되니까. 자,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선생님이 조금 전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좌극한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이렇게 다가갈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다가가니까 항상 이거에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야? y값을 보는 거야. y값은 좌우로 살짝 고개 돌려보시면 되겠죠? 돌려보면은 m이 좌극한 값이 되겠지. 우극한은 이렇게 다가갈 때니까 그래프 타고 내려오면 얘가 뭐가 돼? 우극한 값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은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알겠어? 항상 존재하는 거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 할 때? 같을 때,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처럼 이렇게 같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야. 자, 이제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고, 이제, 다 얘기했어, 이런 얘기들은. 자, 여기 이제 함수값과 극한값의 이제 비교만 잠깐 이야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풀면서 좀 얘기합시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함수값이라는 거는 딱 내가 여기 서 있어. x가 서 있는 곳에서의 위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약간 이야기한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함수값이 없어도, 함수값이 있어도, 함수값이 따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얘는 함수값이 이 a 알파라는 값이 되겠지. 여기서는 함수값이 베타라는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함수값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딱 위치만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야, 그냥.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함수값의 어떤 위치와는 상관없이 극한값이라는 건 항상 뭐하다 아니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함수값이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알겠지? 자, 우극한과 자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 이 얘기만 잠깐 1분만 하고 싶게요. 우리는 이 얘기를 따지는 거야. 자, 우리가 배웠던 함수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 뭐 배웠니 얘들아? 1차 함수 배웠고 2차 배웠고 자 유리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배웠지. 1차나 2차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중간에 뭔가 끊어집니까? 함수가 끊어지지 않죠. 얘는 이거고 얘는 뭐 이거나 이거니까 연속돼 있어. 그치? 우리가 이런 거를 연속함수라고 하거든. 연속함수라는 거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아요. 왜? 이렇게 돼 있는 애가 강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그냥 뭐니까? 이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x 여기 위치에서의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당연히 뭐 하겠어? 똑같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2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유리 같은 경우는 정근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어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정확한 오각한 생각을 해야 된다 얘기야. 극한값을 구하라고 할 때 무리 같은 경우도 끊어져 있지 않죠. 끊어져 있지 않는 함수는 일단은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해야 될 함수가 있나?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냐면 일단은 여러분은 실제 만나게 될 함수는 13쪽 한번 보세요. 13쪽.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만나요. 뭐 유리 무리 그런 게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제 그냥 이런 거 만나 이렇게 막 끊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함수가 나에게 주어졌거나 그래프가 주어졌거나 그래프가 또는 식이 나에게 주어졌어. 그랬을 때 그래프가 주어진 거는 내가 고민할 게 없지 당연히. 근데 식이 만약에 주어졌으면 여러분은 그냥 절대값이라든지 가우스 이 두 가지 경우 여기다가 유리함수 이 세 가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x 값을 대입해서 끝내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야. 잠깐 쉬고요. 문제 풀면서 쌤이 더 설명해 줄게요. 잠깐 쉬세요. 그래프에서 함수의 자극한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전혀 사실 뭐 부담스럽진 않아.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에서 무언가를 막 구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좌극한 우극한 정도만 구하는 거거든. 1번 봅시다.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1 풀이죠.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어디서 다가가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우극한이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고.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여기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 지점의 y 값은 얼마니 이 얘기잖아요. 답이 얼마예요? 0. 그렇게 여러분이 뭐 찾아보시면 되겠죠. 별거 없잖아. 그치? 얘들아 이거는 뭐니? 이거는 함수값이야. 갑자기 또 이것만 하다가 이렇게 나오잖아. 엥? 이건 뭐지? 갑자기 참 단순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LAM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는 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x값의 좌극한 우극한 또는 뭐 풀마가 만약에 이렇게 없으면 그냥 좌극한 우극한을 다 따져가지고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고 얘는 그냥 함수값이지. 그치? 자 F0 얼마니? 대답해주세요. F0 얼마? 0. 1이요. 1이죠. 1 여기 있잖아요. 여기 F0은 그 점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형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상황 따라서 변형 문제나 발전 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줄 거야. 이유는 뭐냐면 변형 문제가 조금 더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방학 때 발전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거 질문쌤이나 질문하셔가지고 하여튼 방학 때 시간 많을 때 꼭 좀 잘 해놓으세요. 자 봅시다.
변형 문제 2번. 자, fx의 그래프가 아래에 그린 것 같다. 얘가 지금 fx 그래프야. 항상 얘들아, fx, 이제 우리한테는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뭐 조용한 날은 문제 될 게 없어. 그치? 나에게 뭔가 일이 발생됐을 때가 항상 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야. 항상 얘들아, 어디가 문제야?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 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fx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다 이해되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끊어져 있게 선생님이 일단은 풀네임으로 아주 원칙적으로 선생님 풀이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편하게 선생님이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원칙적인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두 개를 나누는 거지. 어떻게? 리미트 x가 1 풀에서의 fx 곱하기 g2x 플러스 얘하고 리미트 x가 1 마에서의 fx 곱하기 이걸 살펴보는 거야. 무조건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내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이 함수가 연속함수라는 확신이 없으면 알겠어? 연속함수는 무조건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함수값 대입하면 끝이야. 그런데 연속함수라는 확신이 없으면 무조건 좌극한 따로 구하고 우극한 따로 구해서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게 기본 원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지. 자, fx의 뭐야 얘들아? 우극한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극한은 여기서 지금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왔을 때니까 이렇게 가면은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1이고 곱하기 자, gx는 지금 나에게 뭐라고 줬냐면 gx는 몇 차 함수라 그랬어요? 1차 함수라 그랬죠? 1차 함수는 좌극한 우극한에 사실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똑같아 그냥. 뭐니까? 연속함수니까. 그치? 그리고 얘는 그냥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g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1의 좌극한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가서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g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충분히. 그러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G3하고 마이너스 G3이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 풀 막값이 같으려면 어떠한 경우밖에 없습니까? G3이 당연히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되겠어?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조건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어내냐? G3이 0이다라는 정보를 내가 얻어내는 거야. 그러면 GX라는 거는 1차 함수고 1차 함수는 미지수가 몇 개죠? 2개죠. 그런데 여기서 1,2라는 거 하나를 줬고 2.1 가지고 당연히 GX를 못 구하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값을 뭐 하는 거야? 3,0이라는 이 값을 하나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 점 2개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구할 수 있어? GX 구할 수가 있겠지. 1차 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뭐 구하라 그랬어? G-5. G-5를 구하라는 건 얘는 무슨 값? 무슨 값? 함수값. 무슨 값? 함수값이지. 당연히 GX는 1차 함수니까 함수값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얘는 뭘 구하라는 말이냐? 마이너스 5, 뭐 B라고 하면은 이거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거 구할 때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 FM대로 알겠지? 이해되셨죠? 그냥 무조건 좌극한 구해보고 우극한 구해보고 존재한다 그러면은 같다라고 놓으시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여기서 이제 비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뭐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얘들아 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점 3개를 우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일차함수라는 건 직선이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고1 때 이런 거 배웠거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거의 기울기나 이거의 기울기가 뭐 하면 돼? 같으면 되거든. 그치?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우리는 뭘 배웠어? 등차? 수열을 배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죠. 일차함수였잖아. 왜 모른 척해? 다 알면서.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두 칸 뛰었더니, 잘 봐. 2칸 뛰었더니 2칸 감소했잖아. 그래, 안 그래? 2칸 뛰었더니 2칸 감소했어? 몇 칸 뛰었니? 몇 칸 뛰었어? 8칸 떨어졌지? 그래, 안 그래? 몇 칸 떨어졌어? 8칸 떨어졌지? 그럼 당연히 얘는 8칸 뭐 하면 되겠어? 올라가면 되겠지. 2칸 떨어질 때 2칸 증가할 때 2칸 떨어졌으면 8칸 떨어졌으면 8칸 증가하면 되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답 바로 구하시면 돼요. 굳이 뭐 gx 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응. 이 값을 존재한다고 하면요. 응. 우극한하고 좌극한 인터가 같은 거예요? 그렇지. 같아야 존재하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그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얘들아. 좌극한값은 항상 있어요. 왜? 한쪽만 딱 쳐다본 거니까. 우극한값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x 이퀄 a에서의 극한값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언제 있냐?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목표하는 목표점이 똑같으면은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목표 지점이 다르잖아? 그러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결론적으로 극한값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야. 속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야. 잘 들을 준비되어 있죠? 이 친구는 1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더하기나 빼기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또 뒤에서 다 할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꼴로 만들어서 이만큼 전체는 존재하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존재하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지 나는 지금. 그치? 그러려면 누군가 이렇게 데리고 온 이 친구의 역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역할. 네가 어떤 상태일 때 과연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fx에 여기 fx가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은 서로 같지 않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g1이 이렇게 곱해져 버리는데 얘가 같아진 거야. 얘가 같지 않는데 갑자기 얘가 곱해지면서 같아진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라. 같지 않은 값을 같게 만들어 버리는 애가 누구냐고. 0이라고 바로 무조건.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어.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누군가를 곱했더니 두 개가 같아졌어. 똑같은 거를 곱했는데 같아질 수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0밖에 없지. 그러면 자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이제 우리는 바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너 불연속이야. 이걸 우리가 얘기해. 불연속이라고. 불연속. 그러니까 연속이지 않다 그 얘기지. 불연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음 단에서 쓸 용어긴 한데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니까 연속, 불연속. 연속, 불연속. 자, 잘 들어야 돼 지금. 얘가 불연속이야.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얘가 뭐가 돼서 연속이 됐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어지게 됐단 얘기야. 끊어진 관계를 이어버렸어.
얘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는 거야. 바로 걔 뭐냐? 아,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 1 집어넣는 거. G3은 무조건 뭐가 돼?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냥. X 여기에다가 이 친구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무조건 뭐냐? 근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속이야기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이해되겠어? 당연한 얘기죠? 얘하고 달라.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2야. 근데 누군가를 똑같은 애를 곱했는데 같아졌어 갑자기. 그럼 누굴 곱했냐고. 0 곱한 거지. 이해됐죠? 응.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만약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냐? gx 1차 함수.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뭘로 카운트하냐? 미지수로 카운트하는 거야. 1차 함수 미지수 몇 개? 2개. 당연한 거죠? 왜? ax 플러스 b니까. 맞지? 자 여기서 미지수 하나 뭐 했어? 해결했지? 그럼 당연히 조건 하나만 내가 뭐 하면 더 뽑아내면 되겠지. 그 조건이 뭐냐? 아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거. 아 G3이 0이겠구나. 즉 3,0 이렇게 뽑아내는 거지.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뭐 gx를 만드시든 아니면 쌤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g-5일 때 값을 구하시든 그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됐죠? 발전 문제 3번은 오히려 변형 문제 2번보다 중요도는 더 떨어져요. 근데 얘가 왜 발전 문제냐면은 그냥 조금 뭐하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여러분 최대한 그려보세요. 한번 못 그리겠으면 질문쌤한테 해결하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못 그릴 만한 게 지금 없잖아. 그치? 자, 이 범위 다 알잖아. 범위. 이거 범위 뭐야?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이 범위에서는 4분의 1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갖는다 그 말 아니야. 맞죠? 맞죠?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 풀마 2일 때. 풀마 2일 때는 0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 말이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클 때는 이러한 함수를 갖는다 이 말이 되겠지. 그치? 그려보세요. 자 2번 수2는 수1하고 공부하는 패턴이 달라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래프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셔야지 양치기로 공부하셔서는 안 돼요. 자 2번 갑니다. 여기 봐. 얘들아 fx가 지금 어떻게 주어진 함수니?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가 주어졌지. 그래 안 그래?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얘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주어져. 서로 다른 함수가 주어진 거지. 그런데 x = 2에서의 극한값이 뭐 한다고 얘들아?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이런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얘는 선생님 그래프로 간단히 보여주면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 여기가 2잖아. 여기가 2. 맞지? 그럼 실제 우리가 얼마큼만 사용하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를 포함해서 이만큼만 사용하겠지. 맞죠? 이만큼은 버리는 거잖아요. 이 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야. 자 나와. 자 1차 함수야. 음수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뭐 할 거야? 쭉 뭐 내려오거나 올라가겠지. 누구에 따라서 k의 값에 따라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자 선생님이 아까 극한값을 뭐라고 얘기했냐? 어느 한 값이 펑크 나는 거는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런데 그래프 전체가 끊어지는 거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구하려는 여기 x = 2라는 위치에서 어떤 값 하나가 없는 거, 함수값 하나가 없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가 쭉 타고 내려와서 정확하게 여기에 뭐 해야 돼? 이렇게 안착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랬을 때 좌극한 이렇게 오고 우극한 이렇게 와서 똑같은 목표 지점 여기를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fx 함수라는 거는 뭐가 되냐? 이렇게 왔다가 붕 떠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겠냐고. 상식적으로 존재 안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의미는 그런 의미고, 그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뭐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는다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x가 2보다 크다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쌤이 아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고,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건 정확하게 우극한을 내가 구하는 거야. 우극한 값. 자, 2를 한번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4-8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거는 뭐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좌극한 값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2 더하기 k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이게 좌극한 값이고 이게 무슨 값이야? 우극한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찬영아. 다 끝났어요 이제. 이게 자극한 값, 이게 우극한 값. 알겠지? 그럼 두 개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네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k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2라고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그런데 왜 그냥 대입해서 푸느냐? 그렇게 풀면 되기는 해. 근데 왜 대입해서 푸느냐? 그 의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왜 대입하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극한 값을 구하는 행위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는 이렇게 왔을 때 내가 2라는 점에서의 위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극한 값을 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fx가 x = 2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무조건 같아야만이 존재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조금 더 복잡한데 여기 볼게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 문제 이제 풀 때는 그래프를 다 그려가지고 풀 수는 없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공부할 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그려보고 연습해 놓으셔야 돼. 자, 여기 볼게요. fx가 이렇게 주어진 함수에 무슨 함수냐? 1과 지금 4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1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는 1차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졸고 있네요. 물 한잔 드시고 오세요. 물 한잔 드시고 오세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0이라는 값이고, x가 1에서부터 4까지는 이제 이러한 2차 함수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얘는 얘들아, 어디하고 어디를 내가 신경을 써야 돼? 생각을 해봐. 1차 함수인데 2하고 4는 여기하고 여기는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없어. 왜? 이어져 있으니까. 그치? 이어져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2차 함수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1이고 얘가 만약에 4면 이 가운데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냥 함수값이나 극한값이 똑같은 그런 거를 뭐하러 물어보겠니? 안 물어봐.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새로운 애하고 새로운 애가 만나는 지점이 항상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당연히 1하고 4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데 얘하고 얘는 내가 그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함수값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때는 당연히 x가 1일 때 0이라는 값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극한값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야. 자, 갑시다. 일단은 2차 함수는 뭐니까? 내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려보자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얼마지 얘들아? x 이퀄 2가 되는 건 다 알고 있겠죠. 그럼 x가 2일 때 y값 얼마입니까? y값 1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뭐냐면은 2,1이라는 점이야.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로 그리고 이 정도로 그리자.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쵸? 나는 어디서 사용할 거냐? 1부터 4까지만 사용할 거야.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하고 2, 3, 4니까 이 정도를 4라고 하면 되겠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1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만 나는 써먹겠다 이런 얘기지. 뭐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여러분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얼마라고? 0이라고. 일단 그래프 그리니까 굳이 해볼게요. 그러면 1일 때 0이니까는 얘는 뭐가 돼?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여기까지 됐니? 됐어?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뭐 어디가 잘 안 돼요? 됐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x1에서 x 어디에서? 4에서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면 좋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한 칸 뻥크 나는 거는 내가 이해할게. 제발 뭐만 해줘? 철로만 이어줘. 그 얘기라고. 이 1차 함수가 여기하고 여기를 뭐하라? 이어주라. 그 얘기야. 1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는 이어졌지만 여기서 떨어졌잖아. 그러면 얘는 1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4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가는 1차 함수가 돼야만이 이렇게 왔다가 하나는 뚫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함수 모양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1과 4에서 극한값을 모두 뭐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을 가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뭔 소리야? 함수값 한 군데 펑크 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어져 있어야 돼. 그 말이라고. 끊어져 있으면 절대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벌써 이게 뭔 소리야? 얘가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점은 지금 얼마니? 1,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5니까 2가 됩니까?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4니까 4 집어넣으면 얼마지? 16, 5가 되겠지. 그럼 이 1차 함수는 얘하고 얘를 뭐 하겠다? 지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직방 만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여러분 복습할 때 이렇게 복습하세요. 근데 자, 실전 문제 풀 때 선생님 보여줄게. 실전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돼. 언제 이거 그리고 이거 언제 판단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우리는 얘들아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야? 만나는 지점.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1차 얘는 어디냐? 자, 1까지는 1차였다가 뻥 뛰고 4에서 다시 1차가 되는 거잖아. 그치? 물론 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x 이퀄 1이라는 점에서 끊어졌다가 x 이퀄 4라는 점에서 다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리고 2차 함수가 여기에 중간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껴드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x 이퀄 1, x 이퀄 4에서만 뭐 하면 되겠어?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이거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야, 눈 크게 뜨고 봐봐. 수투는 진짜 쌤 설명할 땐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실전 문제 풀이하는 어떤 그 방법도 잘 익혀놔봐. 그냥 진짜 암산으로 풀 수 있어. 다 이런 것들 진짜로. 얼마큼 공부하에 따라가지고 완전 하늘과 땅 차이. 수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수, 음수, 막 계산도 좀 있고 막 복잡하잖아. 수투는 진짜 그렇지가 않아. 공부하는 만큼 완전히 달라져.
결국에는 여기 2하고 여기 1 이렇게 묶어주면 돼. 여기 4하고 여기 뭐 4하고 묶어주면 된다고. 그 얘기는 뭔 소리냐?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뭐 하면 돼? 같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거야. 그림 같은 거 안 그린다고. 근데 연습은 하시라고. 연습은. 왜? 그런 훈련이 돼야 이런 거 딱 봤을 때 뭐가 안 겁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이런 그래프를 한 번 동안 그려보지 않잖아. 이런 거 만나잖아.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알겠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를 대입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얘네 둘이 x 이퀄 1에서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야 돼. 악수해야 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a 더하기 b는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지. 4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4의 a 더하기 b는 아까 4 집어넣었잖아. 얼마가 됐어? 2개 연립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문제야 그냥. 이게 발전 문제라고. 왜 발전일까? 이렇게 풀 수 있게 네가 실력 만들면 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쉽냐? 단순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 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영상을 니네가 좀 보란 얘기야. 그 영상을 보면 좀 가벼운 이야기는 니네 스스로 해결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런 문제에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미분 적분적 가면 할 얘기가 진짜 선생님이 많아. 알겠지? 근데 니네가 못 알아듣고 그래버리면 또 그럼 기초 이야기 해야 되잖아. 그럼 시간 아깝잖아. 그럼 니네가 그냥 그 짧은 영상 한번 보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 봐. 자, 치환을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익힌 문제 3번, 발전 문제 9번 같은 문제는 뭐 시험에 아예 대놓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라. 문제는 치환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거든. 그치? 근데 치환을 이용하면 반드시 무언가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돌려놔야 되고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선생님은 치환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해버립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이거다. 뭐가 있냐면 자, 리미트 x가 자, 기본급도 좀 해볼게. 자, 1 풀이고 x x 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게. 또는 리미트 x가 마 1 풀이고 f 자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fx에다가 1풀을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집어넣으면 실제로 여기에는 잘 들어보세요. 얘는 1풀이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함수값 구하는 데 있어서 풀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자, 얘들아 좌극한 우극한이 언제 의미가 있니? 혹시라도 끊어져 있을 경우에 의미가 있는 거야. 붙어있는 함수는 풀마가 좌극한 우극한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 말 이해돼요? 붙어있는 함수는 어느 값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구하라고 했을 때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얘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 여기서의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가 중요한 거지. 왜? 그거에 따라 값이 뭐하니까?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뭐에 있는 함수에서는 끊어져 있는 함수에서는 1풀 자체가 중요한 거야. 끊어져 있을 때는. 근데 붙어 있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f1풀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f1풀이면은 1풀이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는 4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 선생님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x 앞에 부호가 그냥 플러스일 때 여기가 뭐 2나 3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뭐 그만큼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x 앞에 음수가 있어. 얘들아 x 앞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죠?
y축 대칭이죠. 다시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는 얘들아 뭐가 y축 대칭이지. 그치?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원래 얘가 만약에 x라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다가올 거냐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을 거야. 그치? 마이너스 1 풀이니까 원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x 앞에 마이너스 x가 붙으면서 y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칭관계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대칭관계가 일어나면 얘가 이렇게 갔던 애가 어떻게 가겠어 얘들아?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뭐니까 대칭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마1 풀이었던 친구가 어떻게 바뀌냐, 여기에 들어가면서 결론적으로 앞뒤로 있는 부호가 모두 바뀌어 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x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1 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 가능하겠어요? 되게 반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해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라고. 그냥 여기 안에 x가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의 부호가 양수야. 그러면 쉽습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있는 거는 y축 대칭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던 친구가 이거에서 대칭관계가 되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니까 마1 풀이었던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 이거 부호 받고 이거 부호 받고 봐. 1, 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지. 결론. x 앞에 부호가 양수야.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앞뒤로에 있던 부호를 모두 바꿔준다. 그게 결론이야.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0 마잖아. 0마. 그래 안 그래?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뭐 하면 됩니까? 0마 대입하면 돼. 0마 이렇게. 알겠지? 그런데 1 빼란 얘기잖아. 자, 0마가 얘가 뭐야? 0마가 여기를 향해서 가는데 어디서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가는 거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가는 걸 뭐 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만큼 더해주라는 얘기잖아, 또. 그러면 당연히 한 칸 이만큼 모아서 당연히 이렇게 가는 상황으로 바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그냥 x 앞에 부호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이거 계산해주고, 그러면 집어넣은 게 0마. 그런데 거기서 빼기 1이니까 뭐 해주면 된다고? 그냥 얘까지 계산해서 마이너스 1마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말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마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가고 있어?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여기에서의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 친구 볼게요. x 앞에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 사실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뭐야? 0풀이야. 그치? 근데 거기다 1만 더해주는 거니까 1 더해주는 거는 얘 방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얘만 카운트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그냥 1풀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네. 맞죠? 그럼 1풀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4가 돼서 뭐가 된다? 2가 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하나만 문제를 만들게요. 이런 애들은 사실은 별거 없어. 리미트 x가 마 1 풀로 갈 때 f 1마 x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긴 1이라는 거는 그냥 이거 해결하고 나서 1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이너스 x 얘부터 해결하고 1은 그냥 더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x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자고?
그냥 이것들의 앞뒤에 있는 부호를 바꿔버리라는 얘기지. 되겠니?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1마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누구를 더하는 거야? 1을 더해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2마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2마니까 2마는 뭐가 되겠니?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오면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와서 1로 가니까 아, 너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쌤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x일 때는 뭐 그냥 대입해서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정수 계산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산하면 되고, x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방향이 뭐 하는 거야? 좌우칸이 우우칸으로, 우우칸 좌우칸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뭐 해라? 계산해줘라.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3-2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에게 주어졌고, 자, x가 무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한없이 끝없이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죠? 응.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은, 자,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한없이 끝없이 간다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x고 얘도 지금 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무한히 가는 거에다가 1 더한 거고 무한히 가는 거에다가 1을 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무한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수잖아. 그치? 큰 수에다가 1을 더하나 안 더하나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사실 의미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사실은 뭐 1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1이라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1풀이냐 1마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1풀하고 1마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풀이법을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직관적으로 보시면 여기 있는 개수하고 여기 있는 개수가 결론적으로 정수가 되는 거고, 즉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1로 갈 것이다 라고 본 건데, x값에 니네가 뭐 큰 숫자 대입 한번 해봐. 1억 한번 대입하면 1억 1하고 얘는 뭐 9999 뭐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걔네는 거의 1에 가까운 거잖아. 1조를 집어넣어도 거의 얘네 1에 가까운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1이긴 1인데 1 풀로 봐야 되니 1 마로 봐야 되니? 너네가 봤을 때, 자, 분모하고 분자하고 x 개수는 같지만 분자가 분모보다는 확실하게 작죠. 그러면은 1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1 마라고 보시면 되겠네. 실제 뭐 1억을 집어넣어보면 1억 1분에 얘는 뭐 9,9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 1보다 조금 부족한 어떤 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마로 보시면 되겠죠. 1마로 보면 1이 여기고 이렇게 이제 가는 상황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얼마가 답이 되는 거니?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하고 같아지려면 2가 되려면, 그치? 2x제곱 플러스 4가 돼야 정확하게 2가 될 거 아니야. 약분하면. 그런데 2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어쨌든 4보다는 1이 뭐한 값이니까? 작은 값이잖아. 여기가 만약에 5라면은 2풀이 되지만 1이기 때문에 얘는 2마가 돼야 되겠지. 이 풀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2에서 풀이면은 이렇게 가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고, 마면은 이렇게 가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거야, 아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2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서의 값을 가지니까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